이재명 지사를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첩첩산중상을 받아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킹메이커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경제의 문. 새로운 혁신을 어디까지 펼치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시상 부문 천인분의 공로를 세운 천인 공로상입니다. 수상자는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직접 지금 또 트로피를 또 이야 트로피까지. 준비할 것도 다 했네요. 네. 네, 아무튼 천인 공로. 네, 발음 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공로상. 네, 공로. 저희 제작진이 뭐 소소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박지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공로상 마음속에 누굴 두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로상, 공로 최대 공로는 우리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한 주권자가 아니실까, 유권자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게는 너네들 그만 오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큰 가르침을 주셨고 또 야당에게는 그래 야당 너네들 아직 잘한 건 없지만 한번 기회 가져봐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여당은 정신 차리고 야당은 한번 기회를 주신 그런 공로 의미를 보면 이 특별한 공로는 투표하신 주권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투표율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의가 더 많이 예. 반영됐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은요? 그리고 3월 초에 사실은 이제 판세가 거의 결정이 됐거든요. 3월 2일에 이제 LH 사건에 이제 폭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4일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총장 사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건이 사실은 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었고, 단일화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을 준 측면이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단일화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일화 이후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과 사실 이유는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은 이제 LH 사건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희용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지금 예. 국민의힘 내부엔 두 가지 기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온다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돌아오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싫어하겠고. 그래서 비토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도 상당 부분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자체적으로 한번 경쟁력을 키워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더 셀 것으로 보입니다. 기립박수를 받고 떠났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하군요. 아무튼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킹메이커라는 브랜딩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양반의 이제 성품을 잘 아시는데 오늘 정말 칼같이 정리하고 떠나는 것 그리고 무슨 사심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킹메이커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를 한 뒤에는 당연히 청구서가 당에 날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일화에 협조해준 안철수 대표가 청구서를 우선 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협조했던 나경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청구서를 내는데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정하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될 때는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혼란이 생길 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김종인 대표를 다시 킹메이커로 관리자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잘하시는 입장에서 내심 또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숨기지 않으시네요. 기다릴 수도 있다. 우리 이재호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정치야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경선이 아마 8, 9월쯤 있을 텐데 그러면 외부의 사람을 다시 들어와서 대선 일정을 맡기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죠. 이번 전당대 뽑히는 지도부가 대선 관리를 생각하고 지도부가 뽑히는 거니까 네. 그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끄는 것이 당이 자생력을 세우는 더 이상 거고. 비대위 체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 수상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상할 부분은 노력이 가상 부분입니다. 수상자는요, 누굴까요? 야권 단일화 주역인 안철수 대표입니다. 예. 노력이 가상 수상자는 네. 안철수 대표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트로피 또 써요? 네, 또 쓰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 인자예요. 네. 네. 안철수 대표 어떻게 받을만 합니까? 그래 받을만 해요. 야권 후보 단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네. 단일화가 끝나서 본인이 안 됐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본인 선거처럼 열심히 유세를 다니고 네. 정말로 야권 승리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상 받을만 하죠. 네. 자, 이 부분은 박수현 심사위원도 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안철수 대표가 이 상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선거는 뭐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운 거거든요.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화 이후에 본인이 졌지만 적극적인 유세 참여를 통해서 물리적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화학적 단일화에도 기여를 한 측면이 있어요. 2012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 때는 가방 둘러매고 찝찝하게 미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지금 패배한 상황이니까 약간 표정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뭐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설상 가상 부문입니다. 자, 설상 가상 부문 수상자는요. 자,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이끈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네, 이건 뭐 좀 씁쓸한 부분이라 네, 뭐 축하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박수현 심사위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겠죠. 예. 네네. 정말 이게 뼈를 깎는 아픔과 네. 정말 그 피눈물이 나는 얘기죠. 네네. 아니 그러나 여기 나와서는 웃어야 국민들이 편안하지. 여기 나와서 찡그리면서 뭐 그것까지 강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당 대표 또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 설상가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설상가상의 수상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이 어쨌든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든 또 정세균 뭐 총리든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이 대권 주자들 중요한 인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무너진 민주당을 처음부터 다시 누가 일으켜 세우느냐. 누가 번쩍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를 다 수상자로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설상가상의 수상자가 되어야 민주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은 설상가상을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지금 복잡하잖아요. 뭐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또 선거까지 졌으니까 설상가상에 맞고 이낙연 대표는 첩첩산중상을 받아요. 앞으로 헤쳐나갈 일 첩첩산중이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상은 함부로 만들지 마시고요. 네네네. 자, 이거 윤희용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후보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어서 내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졌다면 모르겠는데 워낙 격차가 컸고 당이 좀 무력감 속에 빠지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론, 그다음에 스타일도 구기고 대선 주자의 위상까지 약화됐다는 점에서 설상가상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박수현 심사위원께서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네. 쇄신을 말씀하셨는데 오는 1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되고 이게 일정보다 빨라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이제 당 대표를 뽑게 되는데 네. 이런 어떤 쇄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유지하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쇄신해야 되고요. 변하지 않으면 뭐 죽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후보가 득표한 것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 여론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자들이 얻은 득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여론 수치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민주당 내 개인들에 대한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고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쇄신할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질서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쇄신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이제 주류, 비주류가 있는데 만약에 비주류가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다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잘 될 때는 주류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당이 위기 상황일 때는 비주류가 존재해야지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비주류가 이끌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국민들이 쇄신의 모습으로 느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많은 고민을 안겨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이제 봤을 때 또 이 강력한 여권 내 그 대선 잠재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일단은 아주 유리하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민주당에서 이제 주류에서의 어떤 견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입지는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여줬듯이 민주당이 어떤 확장력이라든가 중도로의 확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한테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율을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주는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 아직 그 후보가 두드러지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하고 한판 승을 겨룰만 하지. 아, 수월한 상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월하다기보다가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여당 지지층 안에서는 상당히 지지도 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지지가 높지 않지. 자, 오늘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